일본의 5살 아이들은 종종 한 가지 활동에 무려 45분 가까이 집중하곤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5분 동안 가만히 앉혀놓는 것조차 힘겨워할 때가 많죠. 도대체 생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주의력과 자기 통제력에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 소아과학회는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본 부모들이 아이의 어린 시절에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들은 말 그대로 아이의 뇌 발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두뇌를 유능하고 강하게 키우는 일본식 핵심 교육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두뇌 발달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2024년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6가지 특정한 양육 방식을 실천하며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7살이 되었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최대 40%나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 부모들이 플래시카드나 학습 앱 혹은 비싼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일반적인 조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간단한 일상 습관에 집중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6가지 단계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면은 신성하다는 원칙이에요. 일본 부모들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놀이 약속이나 사교 모임, 심지어 가족 행사조차도 어린아이의 취침 시간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일본에서 1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은 보통 매일 밤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꼭 잡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나 미국 어린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 정도에 불과하죠. 이 2-3시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의 뇌에는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낮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아주 바쁜 시간이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의 신경 연결이 단단하게 강화되고 하루 동안 겪은 경험들이 장기 기억으로 통합됩니다. 만약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일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중요한 과정이 뚝 끊겨버려요. 결국 뇌 발달에 큰 구멍이 생기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이 주말이니까 혹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1-2시간 늦게 자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신경과학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조차도 뇌 기능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본 부모들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뇌만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자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단계는 매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외 활동은 단순히 세련된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공원이나 정원숲 혹은 나무와 흙이 있고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모든 탁 트인 공간을 말합니다. 교토대학의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로워요.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전두엽 피질 성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전두엽 피질은 우리 뇌에서 집중력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나뭇가지를 주우며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이 부위가
아주 건강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규칙적으로 노는 아이들은 주의 집중 시간이 훨씬 길고 감정 조절 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일본 부모들은 야외 활동을 날씨 좋을 때나 가는 나들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여깁니다. 아이들은 흙을 파헤치고 나무에 기어오르며 돌멩이를 수집하면서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죠.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뇌 신경을 발달시키는 고도의 훈련이에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날씨가 춥다고 혹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다고 아이들을 실내 키즈 카페나 집 안에만 가둬두고 있지는 않나요? 일본식 교육의 핵심은 자연이 주는 불규칙하고 풍부한 자극이 아이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깨운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면 사용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원칙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3살에서 6살 사이가 되어도 하루에 딱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식당에 가거나 이동할 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미국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이나 스크린을 본다고 해요. 하지만 도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살 이전에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아이의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MRI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어린 시절 화면을 너무 많이 본 아이들은 언어 능력과 고등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백질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거나 성격이 급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사고력을 결정하는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스마트폰은 부모님들에게 잠시나마 휴식 시간을 주는 구세주 같은 존재죠. 아이를 조용히 시키고 밥을 먹이기에 이보다 편한 도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부모님들은 당장의 편리함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는 그 1시간은 아이가 몸을 움직이고 실제 사물을 만지며 진짜 신경 연결을 만들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4번째 단계인 풍부한 직접 감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의 어린아이들은 매일 실제 사물을 만지고 탐색하고 조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습니다. 아이들은 물과 모래 진흙 점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놉니다. 부모님과 함께 요리를 하고 정원에서 흙을 파며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재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죠. 이런 활동들이 그저 시간 때우기용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건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경험들입니다. 나고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모양을 만들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불꽃처럼 활성화된다고 해요. 감각 정보와 운동 협응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전뇌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통합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험이 쌓여야 훨씬 더 강력하고 적응력 있는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탐구할 수 있는 실제 재료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이를 부엌으로 초대해서 당근을 만져보게 하고 찰흙을 주워 누르고 굴리며 모양을 만들게 해주세요. 모래와 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경험은 화면이나 전자장난감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의 뇌를 발달시켜줍니다. 3살짜리 아이가 실제 찰흙의 온도를 느끼고 질감을 경험하는 건 디지털 게임이 주는 자극보다 수천 배는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학습이에요.
일본 부모님들은 가상 세계의 화려함보다 현실 세계의 묵직한 경험이 아이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5번째 단계인 깊이 있는 대면 소통입니다. 일본 부모들은 매일 상당한 시간을 자녀와 진정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할애해요. 이건 단순히 어른이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해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아이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관심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 5살 이전에 부모와 나누는 대화의 양이 아이의 뇌 발달과 어휘력 그리고 나중에 학업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반드시 직접 마주보고 하는 실시간 소통이어야만 해요. TV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소리를 듣게 하는 건 뇌 발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언어를 듣고 이해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반응하는 그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만 뇌가 비로소 성장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와 직접 소통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서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질문을 던지고 아이의 서툰 대답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함께 요리를 한다면 지금 엄마가 당근을 썰고 있어. 이건 주황색이고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네. 하나 맛볼래? 라고 소리내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사고력을 강화하고 뇌 전체의 기능을 깨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몸은 아이 옆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으면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건 아이의 성장하는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두뇌는 오직 따뜻한 관계 속에서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일본 부모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6번째 단계는 바로 활발한 신체 활동과 운동이에요. 사실 일본의 교육 방식을 보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걸 단순히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뇌를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기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 합니다. 충분한 신체 활동을 통해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해야 뇌의 신경망이 더 촘촘하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6가지 단계의 근간에는 아주 확고한 신체적, 정서적 신념이 하나 깔려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 부모들은 인생의 첫 5년은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이지 절대로 학업적인 압박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서너 살만 되어도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학습 앱을 켜주곤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식 초기 두뇌 발달법은 이런 형식적인 학습을 과감히 지양합니다. 대신 충분한 수면과 자연 속에서의 시간, 그리고 신체 활동과 감각놀이, 그리고 부모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죠. 연구 결과는 이런 교육 철학이 옳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유년기에 마음껏 놀고 탐험하며 몸을 움직인 아이들이 너무 일찍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보다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뇌가 더 성숙하고 잘 조직되어 있어서 정작 공부가 필요한 시기에 훨씬 더 폭발적으로 학습할 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조기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습 앱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흙을 밟고 충분히 잠을 자며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진정한 준비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엇보다 수면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세요. 둘째, 매일 야외에서 자연을 접할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셋째, 스마트폰 같은 화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활발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다섯째, 풍부한 감각 경험을 제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대화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아이를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집중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기초를 먼저 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5분도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45분을 집중하게 되는 기적은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